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단단한 직장생활 조언자 커리어 파토스입니다. 솔직히 우리 직장인들끼리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단골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 회사 팀장이나 임원들 일하는 스타일만 봐도 그 회사의 분위기가 대략 어떠할지, 또 기업 문화가 어떨지 짐작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을 비난하거나 추측하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영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하고 날카로운 근거를 가진 분석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가 정립한 7S 모델에 따르면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7가지 요소 중 하나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조직 문화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맥킨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맥킨지의 7S 모델은 조직의 유효성을 진단하고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을 단순히 전략이나 구조 같은 외형적인 체계로만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과 리더의 행동 양식까지 포괄하여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7가지 요소는 각각 공유 가치, 전략, 구조, 시스템, 스타일, 구성원, 기술로 나뉩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리더의 한마디나 복잡한 보고 절차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조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공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S 모델의 구조를 보면 공유 가치가 다른 모든 요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기업 정신이며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성장을 통한 혁신보다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직원들의 업무 태도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 공유 가치가 흔들리면 나머지 6가지 요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조직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 색깔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 공유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 조직의 생존과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요소는 전략입니다. 전략은 조직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적을 뜻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시장에 집중할 것인지, 경쟁사와 비교해 어떤 차별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전략이 문서로 존재해도 이를 뒷받침할 구조가 없다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구조는 조직의 부서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뼈대입니다. 수직적인 계층 구조인지 아니면 유연한 수평적 구조인지에 따라 정보가 흐르는 속도와 업무의 실행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조직 문화의 가장 물리적인 환경이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항목은 시스템입니다. 이는 조직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각종 절차와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인사 고가 시스템, 보상 체계, 의사결정 절차, 품질 관리 프로세스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리더가 입버릇처럼 수평적인 소통과 창의성을 강조해도 실제 인사평가 시스템이 철저히 연공서열 중심이거나 도전적인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직원들은 리더의 말보다 시스템의 논리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조직이 표방하는 가치가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기업이 가장 먼저 바꾸려 시도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관성이 작용하여 저항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두에서 언급했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 스타일은 경영진이나 팀장급 이상의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시 스타일인지 혹은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는 코칭형 스타일인지에 따라 팀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안정감은 곧 조직의 창의성과 실행력으로 직결됩니다. 리더십 스타일은 추상적인 공유 가치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를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뒷모습이 곧 그 회사의 문화라는 말은 경영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구성원 요소는 말 그대로 조직 내의 인적 자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몇 명인가 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 어떤 유형의 인재를 선호하고 채용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커리어 패스를 제시하는지에 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술은 조직 전체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전문성을 뜻합니다. 우리 회사가 경쟁사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지, 직원 개개인이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뛰어난 인재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기술이 조직의 전략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시너지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조직의 목표에 맞게 끊임없이 정렬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세븐S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가 됩니다. 맥킨지 7S 프레임워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7가지 요소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요소에 변화를 주면 나머지 요소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면 그에 걸맞게 조직 구조를 민첩하게 개편해야 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해야 하며 무엇보다 리더십 스타일 역시 수직적인 통제에서 자율적인 지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조직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거나 결국 전략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조직의 문제는 어느 한 곳의 고장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불협화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조직 문화란 이 7가지 요소가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리더가 강조하는 메시지와 회사의 시스템이 일치하고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과 구조가 탄탄하며 모든 구성원이 핵심 가치를 진심으로 공유할 때 비로소 강력한 조직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팀이나 회사의 모습을 이 7S 프레임워크라는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의 리더십 스타일이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와 어울리는지 혹은 낡은 시스템이 우리의 새로운 전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 본다면 조직의 문제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경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고단한 직장 생활의 퍼즐을 맞춰보는 일과 같습니다.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 문화를 엿보는 창이 된다는 말은 리더 개인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직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 7가지 요소 중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이 조직을 바라보는 안목을 한 단계 높이고 더 나은 직장 생활의 방향을 찾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